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나스닥터 TV입니다. 7월 12일 금요일에 마감된 미국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날은 그 빅테크 위주로 투매성 급락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날은 전날은 CPI 지표가 발표가 됐었죠. 이날은 또 PPI 지표,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요. 생산자 물가가 사실은 뭐 예상치보다는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전날 CPI가 하여튼 깜짝 하락하면서 그게 금리나 기대를 아주 강하게 해줬고요. 그래서 이날 시장에 형성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95%로 상승을 했고요. 거의 뭐 확정적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런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하게 형성이 되면서 상승 마감을 했고요. 다우하고 S&P는 장중 사상 최고가를 치기도 했었는데, 종가로는 사상 최고가를 미치진 못했고, 다우는 뭐 한 3포인트 정도, 종가상으로는 3포인트 정도만 남겨놓고 있고요. 금년 뭐 두 번째로 지수 4만선을 돌파를 해서 마감이 됐고요. 이날은 성장주, 가치주, 대형주, 중소형주 전부 다 동반 상승하는, 그래도 상당히 뭐 폭넓게 상승하는 그런 양상이었고, 장중 고점에 비해서는 종가는 뭐 상당히 좀 미달했죠. 요 전날 하락폭을 상당 부분 만회를 했었는데, 종가상 밀리면서 뭐 살짝 올라간 정도로 나스닥은, S&P는 그래도 뭐 비교적 많이 올라온 거죠. S&P는 장중 요 사상 최고가를 갱신을 했었는데, 결국 S&P도 막판에 밀렸고, 다우지수도 장중에는 뭐 1% 이상 상승을 했었고요. 요때 새벽 2시, 3시 사이 요때만 해도 뭐 전부 다 뭐 1%가 훨씬 넘는 그런 상승세였는데, 요 막판에 4시 반 이후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오면서 특히 이날 그 나의 차는 아침에 마이너스권으로 출발해 갖고 바로 양전환에 성공을 해서 이게 뭐 상당히 강세로 유지가 되다가 종가에는 결국 음전환으로 끝나는, 이날 그 S&P 500보다도 나스닥 100 상승률이 저조했다는 거죠. 마이너스 한 0.4% 정도. 그렇게 마감이 된 바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날 또 다시 전날 급락 이후에 이날은 또 급등을 하면서 시총 10위를 가까스로 복귀를 했고요. 시총 10위인 테슬라하고 11위인 브로드컴, 시총 차이가 2억 불, 7,916억, 2억 불이 아니라 2천만 달러네요. 2천만 달러. 2천만 달러 차이로 10위와 11위가 갈리는 그런 날이 됐고, 브로드컴이 현재 주가가 1,700불인데요. 요게 월요일날 10대1 주식 분할이 있습니다. 금년에만 52%가 올랐고 작년에 99%가 올랐는데요. 그래서 요게 주식 분할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9월 금리 인하가 95%로 가능성이 올랐고, 금년에 뭐 3번까지 금리 인하를 할 거로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9월달, 11월, 12월 세 번 연속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다. 그게 이제 또 어느 정도 말이 되는 게요. 이날도 이제 지표 발표가 있었지만은 다른 지표들은 대체로 뭐 그렇게 썩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미시간대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발표되는 뭐 ISM 제조업 지수, 그 다음에 실업률 지표, 뭐 웬만한 경제 지표들이 대체로 인플레도 이제 꺾였지만은 다른 이제 경제 지표들이 대체로 이제 꺾이고 있기 때문에요. 실업률도 무려 뭐 이때 여기 언제입니까? 2021년 11월 2021년 11월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이 실업률이 뭐 실업률이 이제 뭐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이제 실업률이 3% 중반대 정도가 아주 완전 고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요. 어쨌든 이제 4%를 지금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전달에도 이제 4%였고 이달에는 이제 4.1%까지 그 FOMC에서 이제 가장 주목해서 보는 지표가 이제 인플레 지표하고 요 실업률 고용 지표인데요. 어쨌든 실업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고용자 수도 이달에 이제 발표된 고용자 수도 상당히 안 좋게 나왔죠. 전월 대비로는 이제 올랐지만은 그게 이제 정부 고용이 이제 늘어서 오른 거고 민간 고용은 상당히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 지표도 안 좋게 나오고 있고 웬만한 이제 경제 지표들은 대체로 지금 안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뭐 금년에 3번까지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뭐 금리 인하가 되면은 뭐 주가가 뭐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지만은 여기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 금리 고점일의 이제 지수, 저점일의 지수 이걸 이제 전부 이렇게 표시를 해 본 건데요. 금리 고저일의 다우지수, 금리 고저일의 나스닥 지수 이렇게 보시면은 금리가 고점 찍을 때 주가가 고점 찍고 거의 고점이란 얘기죠. 그리고 금리가 이제 저점일 때는 거의 완벽하게 저점이고 여기 보면은 이제 2000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금리와 이제 지수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는 표가 되겠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금리 고점 찍고 나서 지수 고점이 언제 나오느냐면은 2000년도에는 84일 전에 나왔고요. 이건 이제 다우 지수 기준입니다. 2007년도 지수 고점 찍을 때는 금리 고점 이후 321일 후에 지수 고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18년 같은 이 18년은 뭐 사실은 이게 뭐 정확한 금리 고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2.5%를 뭐 고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이게 근데 이제 2000년 초에 갑자기 그 코로나 팬데믹이 나오면서 이제 금리를 급격히 이제 인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뭐 이게 2.5%가 이제 꼭 고점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역대로 보면은 최장 금리 고점 찍고 나서 1년 3개월 후에 주가 고점이 나왔다. 그럼 작년 이제 7월 달에 금리 고점을 찍었고,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금리 인상은 없다는 거는 뭐 거의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고점이 이제 머지 않았다. 그래서 이건 이제 단순하게 금리 고점일 간에 금리 고점 저점일 간에 이제 지수동날 이렇게 비교표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 기간 내 다우지수가 39,000포인트가 변동이 있었고 나스닥 지수는 15,270포인트 변동이 있었다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금리가 이제 하락할 때는 빼고 저점에서 이제 고점 갈 때 그거만 이제 비교해서 보면 다우가 31,900 그리고 이제 나스닥이 12,800 포인트 변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금리 고점 이후에 최장 1년 3개월 후에 이제 주가 고점이 나왔다. 과거에. 그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두면은 길어봐야 금년 10월 정도면 이제 주가 고점이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미국 주식을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신규로 이제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지금은 이제 사실은 많은 포지션을 이제 지금 투입할 단계는 아니고 뭐 일부 뭐 살 수는 있죠. 아니면 뭐 적립식으로 지금부터 이제 꾸준히 사겠다. 뭐 이런 거는 가능한데 지금 뭐 미국 주식에 그냥 몰빵을 하겠다. 이거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은 주식은 이제 언제 사야 되느냐 하면 금리가 저점 찍을 때 사면 됩니다. 금리가 이제 저점 찍을 때가 2000년 3월 16일 날 이제 금리가 저점이었는데요. 이날 지수가 나스닥이 6,860이었고 그게 지금 18,000까지 온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 다우지수가 18,591이었는데요. 아니야. 3월 16일 날이 요건 아니죠. 3월 23일이 그러니까 뭐 6,900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요게 3월 16일 날 3월 16일 날 이제 긴급 금리 인하 한 날인데요. 긴급 금리 인하 하면서 주가가 아주 폭락을 했던 그런 날이었는데 그날이 사실은 거의 저점이었습니다. 6,900 얼마였었고 다우지수도 뭐 18,000 얼마. 요게 이제 (6,904) 다우지수는 그날 21,188이었네요. 21,188. 그날이 (21,188일) 나스닥 지수가 (6,904) 이런 정도니까 거의 뭐 금리 저점일 때 지수가 이제 저점이 된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주식 매수는 언제 해야 되느냐? 금리가 이제 저점 찍을 때. 금리가 저점이라는 건 이제 대충 알 수가 있죠. 뭐 그거는 이제 FRB에서 이제 사전에 어느 정도 이제 예고를 하기 때문에 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이제 저점 찍을 그때 주식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할 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길어봐야 앞으로 3개월이다. 고점은 이제 점점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격 지금 이제 좀 약간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뭐 장기 투자하실 분들이야 뭐 나는 그냥 워렌 버핏처럼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계속 뭐 버텨도 되겠지만은 우리 개인이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개인 투자자가 뭐 워렌 버핏을 따라서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물량을 최대 한 50%까지는 줄인다. 미국 주식을 최대 50%까지는 이제 줄인다는 생각을 갖고 시장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금리 인하가 이제 9월 31일 날
아니 9월 18일이 되겠네요. 9월 18일 날 이제 금리 인하가 뭐 거의 확정적인데, 보통은 이제 금리 인하 전에 고점이 나오고, 아니면 뭐 그 금리 인하, 여기도 이제 나오지만은 첫 금리 인하가 이제, 금리 이제 방향 전환 한 첫날, 이때는 이미 뭐 금리가 이제 쭉 올라가다가 이제 첫 하락이 나왔다든지, 금리가 이제 내려가다가 첫 상승이 나왔다든지, 그럴 때는 이미 꺾여 있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될 때보다도 훨씬 전에 이미 주가는 상승하고 있는 거죠. 이제 2022년 3월 16일 날 가장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시작을 해갖고, 작년 7월 26일까지 뭐 아주 가파르게 이제 금리가 상승을 해왔는데, 주가 저점은 뭐 2020년 3월 23일이었으니까 무려 2년 전에 지수 저점이 나온 거죠. 이때 이제 첫 금리나 금리 인상을 이제 시작할 무렵에는 이미 꽤 많이 올라와 있다는 얘기고요. 이때 뭐 지수가 뭐 6,900 정도였으니까, 금리 저점 찍을 때. 그래서 이제 본격 주식 매수 시기는 이제 금리가 이제 저점을 찍을 때 하시면 되고, 지금은 어쨌든 이제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 조심을 하셔야 되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조차도 한 물량을 한 50% 정도는 좀 줄이는 게 어떨까. 금리 이제 저점 올 때까지는. 그래서 이제 금리 저점이 왔다, 그때 이제 뭐 그냥 그동안 이제 줄였던 물량을 그냥 전부 다 이제 채워 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다. 요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날 이제 빅스가 좀 제법 하락은 나왔고요. 근데 뭐 여전히 이 저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상당히 안 좋은 신호가 되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이날 다음 주 일정을 여기다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다음 주 일정은 이제 다음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미국 주식 파일로 이제 넘어와서 다시 보시면은, 어쨌든 다우 지수가 이제 0.01% 남았죠. 사상 최고가에서. 뭐 사상 최고가는 다시 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스닥, S&P 뭐 이런 것도 뭐 1%, 0.3% 밖에 안 남았으니까, 뭐 다우 0.01% 같으면은 뭐 빠르면 월요일날 다시 바로 그냥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수가 있고, 얘가 사상 최고가 경신하면 나스닥은 결국 사상 최고가가 이제 나옵니다. 항상 그 고점이 나스닥이 늦게 나오는 거거든요. 다우하고 비교하면은.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날 이제 등락 종목으로 봐도 다우는 22대 8, 나스닥 100은 80대 20, 전체로도 152대 36으로 상당히 이제 폭넓게 이제 상승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뭐 1.3%가 올랐고, 러셀 2000이 3일째 지금 급등하고 있는 중입니다. 러셀 2000의 경우는. 그리고
버크셔 헤드웨이, 일라이릴리 이런 건 이제 사상 최고가를 갱신을 했고요. 이날 특히 이제 자동차 중에서 이제 루시드가 이제 25%가 올랐고요. 요게 이제 조만간에 이제 다음 8월 5일경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매출 실적은 이날 이제 발표가 됐는데 상당히 이제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아주 폭등을 했습니다. 거래량도 뭐 2위로 올라갔네요, 이게.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시총 10위로 다시 이제 복귀를 했고, 브로드컴하고 차이는 뭐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리고 이날은 보면은 이제 성장주, 가치주가 뭐 상승률이 딱 같습니다. 0.58, 0.59.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업종별 등락을 보면은 10년물 국채는 또 추가 하락을 이어갔는데 뭐 이날은 아주 소폭 하락 정도로. 이게 이제 10년물 국채가 이제 3.8%까지 떨어졌다가 그게 이제 4.6%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다시 4.189%. 이제 업종별로 이제 등락을 보면은 반도체가 1.3%, 자동차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루시드가 이제 급등을 했고, 테슬라도 이제 급등을 하면서 무려 3% 상승이 나왔고요. 바이오 헬스도 좋았고, 어제 또 뭐 일라이릴리가 또 사상 최고가를 쳤고요. 이게 이제 제약 업종의 이제 시총 1위 종목인데요. 인터넷 플랫폼 이쪽은 좀 약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메타 플랫폼,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게 전부 다 약세여 갖고, 인터넷 플랫폼은 약세였고, 다른 업종은 이제 은행주들이 이제 이날 뭐 실적 발표가 이제 많이 있었는데 JP 모간은 이제 하락을 했고, 대체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참. 그래서 뭐 은행 업종도 별 볼 일 없었고, 근데 이제 뭐 카드 회사들 그런 데는 또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은행주 전반으로는 뭐 약간 플러스, 다른 쪽도 뭐 큰 의미는 없었고요. 이날은 이제 중소형주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러셀 2000의 경우는 이제 3일째 1%가 넘는 그런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이날 이제 시황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이제 9월달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적이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빠르면 뭐 7월 말, 7월 31일 날이 이제 FOMC인데 7월 말에도 혹시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지금 고용지표 뭐 각종 경제지표들 전부 다 안 좋아지고 있고, 만약에 이제 7월 말에 발표되는 그 PCE 지표가 상당히 이제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한다면은 뭐 빠르면 7월 달에도 하지 않을까? 금리 인하를. 첫 금리 인하 때는 대체로 올라갑니다, 이게. 금리 인상을 쭉 하다가 이제 한동안 지금 금리가 이제 멈춰 있는 거죠. 그래서 첫 하락 때는 대체적으로 좀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첫 하락은 이제 호재가 되겠는데, 뭐 미리 반영이 되면 물론 뭐 별 볼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여기 뭐 금리 변동 같은 거는 사전에 안 알려지기 때문에 그날 이제 회의에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막상 이제 발표가 되면은 좀 제법 상승할 수도 있는. 그래도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점은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나는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다 생각을 되시면은 지금은 이제 상당히 이제 보수적 관점에서 물량을, 장기 투자자조차도 물량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작전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금리 뭐 요거에 관련된 이제 투자 전략 관련해서는
언젠가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서 종합적으로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만간에 다시 이제 사상체육관은 또 갈 수 있다는 거죠. 갈 수가 있는데 역사적 고점은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게 오늘의 이제 핵심입니다. 고점은 점점 가까이. 이게 이제 다우지수 인하는 뭐 고점을 거의 장중에는 이제 넘어섰는데 결국은 이제 실패를 했고요. 어쨌든 이제 고점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이제 요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